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판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건데 해고를 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부당해고로 당한 기간도 2년의 기간 포함될까요? 예를 들면 이 근로자 부당해고 기간 1년, 그 다음에 일한 기간 또 1년, 또 일한 기간 1년. 이렇게 됐을 경우에 1년 근무하고 부당해고 1년을 당하고 다시 1년 근무했다. 이 근로자를 이때 그만두게 했다. 이때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요? 아니면 이거를 해고로 봐야 될까요?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한 이 기간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시킬 것이냐. 만약에 이 기간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거죠.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으니까 이미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이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그냥 2년을 근무한 거죠. 2년 근무한 거니까 이때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기간 만료로서 인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해고 기간, 이 케이스는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이었는데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되는 거냐, 이게 다퉈진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근로자가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간제법이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계약 체결하고 다시 계약 끊고 1년 체결하고 계약 끊고 1년 체결하고 다시 계약 끊고 2개월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의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자, 이제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3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9월 30일자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10월 1일자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1차 갱신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두고 있는 경우에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자, 이런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판례는 있냐면 이 정도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면은 앞으로도 계약이 갱신될 것을 정당하게 기대했을 거다. 근데 갱신 거절한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부당해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거다. 이 기간을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부당해고를 당했냐면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23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부당해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 12월 24일자로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다시 근로자를 고용한 겁니다. 2009년도 12월 24일부터 2011년도 9월 23일까지 약 1년 9개월 계약을 체결했고 다시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 경우에 이 기간제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2년 3개월은 지금 해고기간인 거니까 이거는 해고기간이에요. 설사 1년 9개월 3개월 합했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진 않은 거죠. 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기간 만료입니다. 이걸 주장했고 이 근로자는 아닙니다. 1차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 2년 3개월하고도 1년 6개월 거의 뭐 4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4년 가까이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 이제 그만두세요.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건 해고가 되겠죠. 그리고 해고는 이유가 없다. 해고 미호 확인은 서로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는 갱신 기대권이라고 하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은 해고 기간이니까 이 해고 기간은 2년의 기간 속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판결을 또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판결 요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근로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계약이 갱신될 거다.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나 근로계약 갱신되겠네. 이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경우에 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간 만료가 된 후에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판례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차 갱신 거절 기간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기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원직에 복직을 했죠. 승소를 해서. 그런 경우에 원직에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년 9개월 가까이 근무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부당해고 기간이 2년 3개월 가까이 됐어요. 근데 1년 9개월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두세요. 통보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만료입니다. 이 근로자 주장은 부당해고,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미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입니다. 저를 그만두게 한 것은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해 주세요. 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판례는 부당해고 기간도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취지라든지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자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요 기간도 만약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게 돼요. 한마디로 부당해고 기간도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판례를 또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판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짧게 글씨가 적혀 있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1차 갱신 거절은 부당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거니까 자, 1차 갱신 거절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이미 이 기간이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도 7월 1일부터 2년을 초과해서 지금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근로자는 이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됩니다. 이 갱신거절은 해고죠. 그리고 이 해고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다. 이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제 부당한 갱신거절 기간 혹은 부당한 해고 기간도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법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